안녕하세요. 머니베이 김수정입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강한 반등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금 걱정은 늘어나고 있고 과연 지금이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일까?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지금이 중요한 타임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는 답변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침체기일 때일수록 적정한 좀 물건만 잘 찾는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투자 정보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오늘도 전화와 게시판 열어놓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 부동산 편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주세요. 서울 전화 2128-8569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128-8569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꼭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SNS는 언제든지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네, 좋아요 버튼도 함께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고 신속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루한개발의 이동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멋지게 강릉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셨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보다는 일에 네.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일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속초? 네. 네.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거기 부동산 시장도 점검하시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속초부터 시작해서 네. 양양이라든지 강원도 이때. 대체적으로 좀 다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저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나게 돼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회도 좀 드시고 네, 바다도 네. 보시고 좀 즐거웠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 펜션 하시는 분께서 그쵸? 네, 저희한테 네, 네. 바다 앞에서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고 좀 네, 팔까요라고 문의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좀 많이 침체가 돼 있나 그쪽에 산불 때문에 가보시니까 네네네. 좀 어떻던가요? 실제로는 이제 심리 자체가 많이 침체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릉 시장이나 아니면 그 대체적으로 조금 피해가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떤 침체가 되는 그 원인 자체가 네. 어떤 자연적인 재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단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결과를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미미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릉의 어떤 부동산 아니면은 강원도 전체의 부동산을 따지더라도 가치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미래는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조금 네네. 보실 것 같은데 좀 심리도 그렇고 빨리 좀 살아났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강원도 여행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좀 먼저 여쭤봤네요, 제가. 저희가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아마 매주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서울이 25주 빠지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기 신도시를 네.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심리 위축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그 반응이 어느 정도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네. 네. 조금씩 흔들리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봤을 때 제가 재건축을 또 다룰 때는 또 금매 부분을 잡아도 괜찮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셨죠. 네네네. 재건축 시장은. 네. 그런데 일부 이제 소폭 상승한 부분들도 있고요. 4주 연속 올랐던데요, 서울 재건축. 네네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4주 연속 오른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매물이나 정보들보다 시장에서 발품을 파시는 어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네. 피부로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게 좀 다른가요? 저희가 네네.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랑? 실제로 압구정의 유명한 H아파트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 매물과 그 시장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도 10개 중에 8, 9개는 없는 매물이고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어떤 투자금이 더 필요로 하는 실제로 물건들이 가보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런 이런 반응들이
지금 아주 짧은 기간에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네, 돌아섰다 정도. 그렇죠. 네.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시기에 아마 금매를 잡으셨거나 조금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네. 조금 현명한 투자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처음 출연하신 게 꽤 되신 것 같은데 2달 정도 되셨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네. 항상 급매물 나오면 잘 보고 있다, 여유 되시면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와는 맞습니다. 또 다르게. 지금 제가 네. 항상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회다. 급매 네. 부분 그리고 서울 내부의 그 서울시장 내부의 초소형 단독주택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확실한 시장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네 가지의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 신호탄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3년을 내다본다면 조금 미래가 밝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중저가 아파트도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 급매물 이것도 다 소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중저가도? 지금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급매물 잡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짧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규제 지역. 네. 예를 들어서 안양의 만안구 같은 경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9.13 대책 이후로 1억이 넘게 오른 지역들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저가 아파트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 의한 어떤 조정받는 시기, 그래서 그 근간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어떤 정보들도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어디가 떨어졌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급매물도 잡기 어렵고 사실 소폭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네.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조금 조준을 하고 기회를 잡을 시기인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눈치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요즘도 부동산 시장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검색할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으면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역시 이 발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될 것 같다는 내 생각을 네네.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주제 어떻게 잡아오셨어요? 제가 오늘 주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원도를 다녀오게 되면서 네. 뭐 개인적인 시간도 조금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일부 뭐 지금까지 미뤄왔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문화생활도 좀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 미뤄왔던 영화 감상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게 되면서 네. 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명당이라는 영화. 저도 봤어요. 봤어요. 명당. 네네. 네.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흘러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땅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어떤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혈투를 펼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돼도 참 가슴 아픈 전쟁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미국의 남북 전쟁 그리고 뭐 한반도 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까지 뭐 제일 최근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진압하다가 뭐 G8에서 퇴출된 사건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책에 실릴 법한 가슴 아픈 전쟁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걸 돌아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상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무력으로 인한 영토 확장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치열하게 어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우리가 그 공기를 옆에 두고 이제 소중한지 몰랐던 것처럼 땅도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또 현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땅과 개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돌고 돌아서 얘기해 주신 게 개발지. 네네네. 네. 근데 보통 저 같은 한 20, 30대 그리고 네네. 글쎄 그 위로 넘어가면 조금 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슨 투자에 하면은 나 땅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사실 네네네. 땅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부자에 들어가는 구성원들 그 자체의 50% 이상의 비율이
부동산에 편입이 돼 있고요. 어, 그 부동산에 편입이 돼 있는 어떤 보유 자산 중에도 상당 부분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토지라는 그 투자처 자체가 어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네. 고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이미 부자들만 할 수 있는 투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부자들의 하시잖아요. 영역에만 편입되는 투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예전부터 한번 돌아가게 됐을 때는 제가 토지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연계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주 생산성이 많이 뛰는 토지를 선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평적인 가치에 많이 중점을 뒀고요.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토지의 가치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수직적인 가치에 많이 중점을 두게 됐었죠. 수직적인 가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죠? 이제 어떤 그 토지의 효율성에 의한 네. 어떤 건축물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산업화에 의한 공장들이 올라간다든지 즉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 땅의 효율성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수직적인 가치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부에 의한 근거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서부터 이제 산업이 꾸준하게 발달됐고 그리고 과학기술도 계속해서 진보되고 진화되면서, 네.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산업이 발달된다고 해서 그 어떤 국가의 경제가 갑자기 확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하나 개발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이윤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게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진보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와중에 여기에서 생겨난 부가 어디로 갔냐는 어떤 의문점을 뒀을 때는 이게 국가나 기업의 이윤 그리고 국민 소득으로 스며든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부동산으로 스며들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네네. 네. 즉 어떤 산업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당연히 그 근로 인구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근로 인구들에 의한 공업지나 아니면 주거할 수 있는 주거지 그리고 소비 형태를 띠는 상업지 즉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땅값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내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네. 어떤 사회적인 체질 개선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역전의 기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네네네네 써 있네요, 여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개발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아직도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네네네 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개발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게 바로 개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개발지에도 이 변화되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뉴욕에서 개발지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미국의 어떤 수도 이전에 의해서 미국으로 스며들게 되고 일본으로 가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스며들게 되면서 중국까지 거쳐가게 됐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촌 향도의 현상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인구들이 서울로 집중되게 되면서 그 인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체가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일기 신도시들을 만들면서 수도권이라는 말이 형성되게 되고 이제 지금의 시대로 흘러오게 됐는데 사실 지방에서도 굉장한 개발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시기에는 사실 일본이나 아니면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주 수출입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포항이나 아니면 거제, 광양 그리고 부산, 대구, 창원까지 이런 동남권의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볼 수가 항만을 있죠. 이렇게 끼고 있거나 이런 네네네. 식으로. 네. 수출입이 유리한 어떤 동남권의 그렇죠. 시대를 네. 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동남권의 시대의 흐름이 축이 서해안에 완전히 바뀌었죠. 네네. 네. 서쪽으로 많이 치우친 면이 있고요. 이제 중국을 타깃으로 한 어떤 수출입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이제 다만 지금 어떤 무역 전쟁이나 대외적인 글로벌 경기에 의해서 안 조금 좋아서. 네.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상당한 비중이 서해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지의 흐름에 의해서 서쪽으로는 개발지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시적 관점에서는 서쪽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면 개발지의 투자에
의한 것은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촌향도가 아니라 이동향서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서쪽으로 좀 있죠. 축이 이동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지라는 게 아무 땅이나 다 개발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네네. 개발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져가야만 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개발지라는 이념과 사전적인 의미는 개발을 하는 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발지의 지지는 단순히 개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개발이 일어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더 포인트네요. 부가 네네네. 축적이 가능한 땅.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부를 축적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어떤 평택이나 세종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게 됐을 때는 네. 결국은 인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 인구도 생산적 활동 인구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생산할 게 있어야 인구가 모이니까. 네네네. 네. 즉 일자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일자리. 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일자리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네. 일단은 도시를 형성할 만큼의 그 규모의 어떤 많은 일자리가 들어와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그 도시의 자리를 잡아주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그러니까 도시로 유입되는 어떤 그 근로인구들의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 될 수 있냐,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것도 봐야 돼요. 네네네. 소득 수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일자리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 일자리가 네.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맞죠. 네, 네네. 맞네요. 네. 그런데 이 대기업 중에서도 조선이나 그리고 반도체 네. 그리고 자동차, 철강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핵심 네 가지 분야의 네네. 경제를 끌고 가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까 방금 말씀 네네네. 평택 이런 것들 다 네,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로 단순 어떤 행정기관이 아닌 꼭 도청 이상급만 이전해야 어떤 개발지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다라고 볼 수가 이게 있고요. 급수가 있군요. 또 도청 이상. 네네네. 네. 이제 도청 이상급의 어떤 도시들을 보면 예전 과거 같은 경우는 대구나 창원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세종 같은 경우도 그런 있고요. 사례들이 있죠. 네. 네네. 이제 도청 이상급이 이전하게 됐을 때는 그 밑에 산하기관의 어떤 검찰청이나 아니면 법원들, 그러니까 이런 산하기관들이 작게는 75개에서 많게는 120개까지 와. 같이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도시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즉 대기업과 행정에 조금 주목을 한다면 조금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개발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오늘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발지를 찾는 게 저희의 숙제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조금 팁을 주시면 어떠세요? 저희가 개발지를 찾아낼 수 있는. 네. 제가 이미 거의 팁을 다 드렸고요. 네. 이제 서쪽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네. 대기업 행정에 맞추면 조금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팁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들도 맞아요.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개발지 오판,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어떤 단순 역세권이나 산업단지 그래요. 이게 알려주셔도 이게 개발지인지 아닌지를 네네네.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민간 개발이 아닌 중앙 정부나 국가에서 개발하는 형태의 대규모로 조금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네네. 네,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이 개발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네네. 아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그냥은 없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하지 네, 않을까. 머니맨을 보는 것도 열심히 시작하는 것도 네, 또 네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1시 반부터 대구로 찾아가는데요. 대구 대백 플라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4시까지는 세미나 열리고 그 이후에는 또 개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좀 시간 여유 있게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25일 토요일에는 서울로 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특별히 주말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1시 반부터 또 저녁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또 발걸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전화, SNS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또 못 도와드리면 전화 좀 받아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그리고 SNS 이용해서 좀 많이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 상담 받아놓은 것부터요. 일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수지구 동천동의 더샵 파크사이트 아파트인데요. 32평을 분양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고 하는데요. 잘 산 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 놓으시면 이게 투자 메리트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13 대책 이후로도 어떤 비규제 지역으로 좀 치우친 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형 평수들이 올라간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역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군도 존재하고 그리고 구성역 일대에 판교보다 더 큰 어떤 산업단지도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입주 물량과 그리고 그 어떤 지역적인 호재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08년도 이후에 이제 대형 평수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하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수와 이 지역들의 중형 평수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영향이 오게 되게 돼도 대형 평수부터 움직이고 난 후에 어떤 중형 평수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이 정도의 어떤 경제적 여력이나 보유력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역세권과 떨어진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일대에서는 그래도 어떤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당분간은 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나쁘지는 않은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니까 약간 마지막에 조금 그렇게 뭐 완전히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전평가돼 있는 차라리 대형 평수로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형 평수가 상승하고 다음번에 이제 중형 평수가 올 때까지 시간의 문제가 있겠죠.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또 분양을 받으신 물건인 것 같아서 더 넓은 평수였다면 더 투자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냥 나쁘지 않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는 걸로 저희가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집을 보유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요. 이쪽 한 3기 신도시 개발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어디세요, 시청자님?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214의 4번지입니다. 214-4번지요. 4번지요. 와, 이번에 지금 그 3개 신도시 발표 나오고 나서 좀 들떠 계신 상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이게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평수가? 지금 여기가 2평 모질란 120평이요. 120평, 10년 되셨다고 하셨고.
예, 예. 네, 사실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좋게 보고 매입을 하셨어요? 여기가 그 서울하고도 네, 가깝잖아요. 가장 가깝고, 예, 네. 예, 예. 그리고, 그 집이, 이쪽 지역이 공기도 굉장히 맑고 그래가지고, 네. 아, 10년 전에 네. 제가 썼거든요. 아, 그래서 괜찮겠다 해서 지금 사서 약간 묵혀두신 땅인데 지금이 기회가 왔나 팔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매도 타임이 언제쯤인지 저희가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되게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좀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시세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네네. 지금 팔아도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면 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복이 굉장히 많으신 시청자분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그 그린벨트 토지라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예. 근데 그 풀리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주거 지역으로 편입이 됐고요. 예,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유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입하셨을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편입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유하시다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제가 그러니까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 다시 투자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린벨트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복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기 때문에 일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그린벨트라는 거는 거의 수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매도 시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굳이 매도 시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가 그 밑쪽으로 토지 밑쪽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수용이 진행되고 상기 신도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여기에 의한 어떤 대토의 수요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에 맞게 어떤 호가가 올랐을 때 매도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정말 건물주같이 노릴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치가 높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꾸준한 보유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그 개발이 만약에 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까요? 향후에 네. 이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신도시로 개발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자급자족의 형태로 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급자족의 형태가 물론 기대할 만큼의 질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를 따져봤을 때 사실 자급자족이 아닌 베드타운으로 형성되는 신도시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시들도 사실 주변의 땅값이 오르기는 마련이고 그런데 자급자족의 형태로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주변의 땅값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아주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도시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창고나 아니면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긴 합니다만은 도시화로 같이 편입이 되거나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조금 보유하시는 게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건물주잖아요. 네네. 네. 이 들고 계시면은 네,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다고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잘 갖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 발표나고 그 축복받으신 그 주인공을 오늘 만나 뵙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확률은 거의 운이 또 진짜 좋으시고 안목도 네네. 있으셨을 거고요. 거의 네. 로또 맞을 확률을 근데 파시면 안 돼요.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매 낙찰가나 최근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같이 산정해서 수용을 해주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드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다음번에 투자는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번도 뭐 조언을 족하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네. 또 흔치가 않으실 것 같아서 목소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네, 느껴지시는 네. 것 같은데 아마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께서는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네,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내용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네요. 네, 화중로 219 달빛맛 1단지인데요. 32평형 보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정보가 있으셨을까요? 네,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고양시청역 위치가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향후 전망 문의 주셨네요. 이거는 지금 바로 들어가자마자 저희한테 문의를 네네. 주신 것 같은데 잘 샀나 요것만 좀 체크를 일단은 도와드리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진단 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그 고양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평수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하향 처리를 하는 어떤 그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산 쪽으로도 하향 처리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소형 평수가 소폭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비해 봐야 될 게 대곡역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어떤 3호선 연장에 이어서 고양시청역 개통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대비해 봤을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향동이라든지 주변에 원흥 개발 지구라든지 아니면 지축 그리고 삼성 택지의 어떤 신규 아파트들의 물량이라든지 물량이 많이 들어오죠. 네네네 네. 그런 이런 개발과 이런 물량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방어력이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그 이전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표난 것 중에 하나가 상기 신도시가 발표났죠. 창릉, 고양 창릉. 네네네. 네. 창릉지구가 발표났기 때문에 이 창릉지구의 공급 물량으로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개발 여파가 아무래도 방어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그러면은 있죠. 고양 창릉 상기 신도시 지정이 약간 피해 지역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피해 지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뭐 대곡역도 지금 5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고 네. 뭐 3호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수역세권이니까. 네. 지금 그 역세권의 어떤 최근접에 있는 주택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리가 있고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가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기 집값이 때문에 더 벌어질 수 있다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갭이나 어떤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지만 차후에 완공되고 어떤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될수록 수혜받는 지역과 어떤 갭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늦기 전에 한 번쯤은 매도를 하고 아이고. 네네. 네. 그러고 이제 다른 투자처를 조금 갈아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받아봐서 얘기를 네네. 나눌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아마 사시고 나서 이번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오고 어머 잘못 샀나? 네,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근데 산 지가 얼마 안 되셨단 말이에요. 반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네네. 지금 바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으실까요? 오히려요 이 어떤 보유를 하고 그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더 길어질수록 힘들 수 있어서. 더 어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최대한 빠르게 돌아서는 게 또 현명한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차라리 볼수 연락 있기 잘 때문에. 주셨네요. 혼자 고민하지 네네네. 않고. 조금 한 번쯤은 네. 매도를 해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솔직하지만 네네. 도움이 되실 만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 신도시도 발표가 나면서 약간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른 좋은 투자처 분명히 있을 거니까 좀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네, 오늘 저희 반갑습니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네. 저희 금정역의 GTX 네. 노선 확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아파트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매도 매도 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럼 주소 좀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네, 경기 군포시 네. 고산로 677번 길 34 네.
네, 삼본동 개나리 아파트예요. 아, 이거 몇 평형 가지고 계세요? 25평이요. 사시고 계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맞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3년 정도 됐어요. 아, 꽤 오래 거주를 하셨군요, 지금. 네네네. 네, 사시는 데는 괜찮으세요? 불편함 없으시고? 네, 교통은 되게 편리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오래 사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네. 네. 근데 특별히 지금 매도 타이밍을 좀 잡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그게 이사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금정역 GTX가 확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매도 시점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 이게 가치가 있으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안 파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시청자님? 네네네. 아유, 연락 네네.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잘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이사 계획은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팔고 갈지 아니면은 뭐 계획 아예 돌려서 그냥 살자, 네, 이러실 수도 있는 네네네.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청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를 팔고 차후 주거지를 생각해 둔 곳, 그러니까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크게 뚜렷하게 염두에 둔 거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염두에 둔 곳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면. 5년까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지금 군포라는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적으로 서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밑에 안양 평촌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지역들이 오른 후에 이제 군포가 어떤 아파트가 상승을 하는 어떤 지역적 서열과 함께 지금까지 올랐던 순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군포라는 지역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 네.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13 대책과 그리고 8.2 대책 이후로 그리고 9.13 대책 막강한 대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천도 오르게 됐고 그리고 안양도 많이 올랐고요. 네네네. 그런데 안양 다음에 군포로 와야 되는 아파트 가격을 막아준 것 중에 하나가 안양 내에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군포로 내려와야 되는 아파트 가격이 동안구로 갔다가 만안구로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만안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9.13 대책 이후로는 뭐 1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군포로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아직까지 오를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여기 그 교통호재 금정역에 GTX 라인이 들어오고 GTX 라인이 들어오고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보통 교통의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주거지의 개념을 한 번 더 탈바꿈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통호재입니다. 아,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GTX가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업 기간이 다가갔을 때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이제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GTX가 개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대감을 완전히 받았을 때는 이제 군포라는 지역 자체가 재건축이 들어가기는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재건축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 어떤 그 수요자들이 와닿았을 때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이동할 거주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5년까지는 여기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5년 이내에 다른 거주지를 선택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세를 주고 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네, 특별히 지금 이사 계획 없으시면은요, 이거 참고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조금 더 여기에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혹시라도 좀 이주할 곳이 또 생기게 되면 그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전화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네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네, 대응 고맙습니다. 잘하세요. 네. 네. 이렇게 그 특별히 이사를 어떤 갈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네. 팔아볼까 한번 옮겼다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오히려. 지역 같은 경우도 초소형 주택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상담을 했던 네. 수지구와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아하,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 평수는
조금 투자처로서는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역적으로 아주 소규모의 대형 평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아마 투자처로서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저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문의 주셨어요? 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거 네. 요거 제가 여기 그냥 땅인데 네. 제가 여기에 건축을 좀 지어서 네. 수익률 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괜찮을까 싶어서 아직 안 지으신 상태인 거죠? 네네. 땅 주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네, 강원도 원주시 네. 단계동 네. 1188-6번지요. 6번지. 네. 여기에는 어떤 건물 올리고 싶으세요, 시청자님? 임대 수익률 낼 건물로 제가 지으려고 생각 네. 중이거든요. 근데 올려도 괜찮을지, 여기에 자주 가보시나요, 시청자님? 이 유동인구나 이런 거 좀 관찰해 보셨어요? 제가 거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네. 제가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요. 네. 네, 요거를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네, 요거를 계속 그냥 마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저도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건물을 네. 올리고 싶으신 시기신 거군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받고 맞아요.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저희가 건물 올려도 될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놔두기가 좀 아까우실 것 같긴 해요. 3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여기 근데 사실 건물 올리는 거는 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문가님? 네, 아니면 땅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지금 투자의 방향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서원주 쪽에 이제 KTX 어떤 교통호재라든지 그리고 기업 도시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난다라고 하지만 이걸 건축물을 올려서 어떤 임대 수익률로 갔을 때는 이제 토지가 아닌 건물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장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을 굉장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시 내에서 신도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택지지구가 다 조금 조성돼 있고 인구가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차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 내에서도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그러니까 기업 도시 내에서도 자리 잡지 못한 어떤 상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권지들이 다 자리 잡힌 후에 그 주변의 신도시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건물을 올렸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 시청자님이 가지고 가신 토지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적률 부분에서와 건폐율 부분에서 건축물 자체를 건축할 때도 좀 활용도를 좀 높게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차후에 생각해 봤을 때 임대 수익률로 생각해 봤을 때는 더 많은 임대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시기는 빠르지만 건축물을 했을 때는 더 많이 임대를 해줬을 때는 더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땅의 가치를 오히려 눌러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유를 하시고 땅의 형태로 가지고 계신 후에 건축물의 어떤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상담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상권이 더 형성이 되고 인구가 더 들어오는 거를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좀 더 3년 더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건축물을 짓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때도 한번 재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3년 있다가도 들어가는 게 네네네. 좋을지. 3년 후에도 아마 재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고 조금 신중하게 건물 올린 건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전화 연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 땅을 끼고 있는데, 네, 평택시 네, 고덕면, 동청리, 네.
699-4번지. 4번지. 네, 요거 얼마 가지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한 2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네.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뭐 적혀있던데 그게 어떤 예, 건지 예. 또 궁금하고 이 향후 전망 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네네. 여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와, 네. 네네. 지금 그 시청자님이 고민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농업진흥구역, 즉 예전 얘기로 했을 때는 절대농지 개념이고요. 근데 절대농지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 도시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에는 그 도시가 완성되고 난 후에는 그 주변이 도시로 편입되는, 즉 자연 녹지로 편입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시골에 가도 거의 다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어떤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의 위치겠죠. 그렇죠. 근데 땅의 위치로 봤을 때 지금 평택시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반으로 갈라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갈라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그러니까 동남권 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고요. 그런데 고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의 경쟁률이 투자자든 어떤 실수요자든 간에 경쟁률은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 내에서 양극화가 띄고 있는데, 이 이유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의 산단들과 어떤 대기업의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름을 날릴 만한 학군들은 없어요. 그리고 주거시설과 어떤 상업시설 자체도 지금 굳이 선호하는 지역들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그 어떤 도시의 선호도 자체가 사실 고덕으로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나고 어떤 고덕으로 들어가려는 압박 자체가 강하게 됐을 때는 그 주변으로는 당연히 똑같은 도시를 형성시켜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네. 앞으로도 그냥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가지고 가시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남은 주말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을 만한 진단이 나왔네요. 네, 네, 참고해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네네. 네, 좋은 또 대응 전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거의 뭐 제가 개발지의 주제를 들고 왔긴 합니다만 또 대체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또 가지고 3개 계셨기 신도시 때문에 관련해서도 문의 많이 주셨고, 네. 지역에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덩달아서 기분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러네요. 저희가 오늘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또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좀 대입을 네네. 해서 많이 좀 전략 짜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